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설했습니다. 2023년 10월 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좀 주가 반등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코스닥 증시 중심으로 이제 세게 나왔고, 또 업종으로는 이제 바이오 업종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압도하는 흐름이 전개됐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시장 금리가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개인 의견으로는 극점을 좀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추세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요. 바이오가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제 금리에 대한 이슈가 결국은 금리 민감도를 가지는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는 포인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이제 셀트론 그룹 주들도 최근에 좀 낙폭을 보이긴 했지만 그 그룹이나 기업 차원의 어떤 문제는 없죠. 단지 매크로 상황에 이제 그리고 업종 내에서 다소간의 수급이 이탈되는 그런 어떤 현상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어떤 흐름들이 결국은 일부의 어떤 이제 종목들에는 상당한 또 기회의 어떤 흐름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시장을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 별 소득도 없고 별 실력도 높아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매크로 상황을 가지고서 이렇게 증시를 분석하는 것들을 그렇게 이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대를 보는 게 중요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큰 틀의 이제 기준과 이론은 차트 심리 이론과 또 이제 시대 성장주 이론인데요. 결국은 시장보다는 시대를 보고 또 이제 증시 안에서의 어떤 원리를 기준으로 이제 거래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주식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마다 마감 복귀 이렇게 좀 하면서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야기들이, 그리고 매일마다 이제 비슷한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단단한 어떤 기준을 두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단단한 기준을 통해서 분류를 하고 카테고리화하고 또 어떤 타이밍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증시가 출렁거릴 때는 우리가 감정적인 어떤 동요, 변동성을 보일 수 있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자신의 철학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어떤 단단하고 견고하고 탄탄한 그런 어떤 주식 투자의 어떤 길을, 동행길을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또 투자자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필승의 전략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코스피는 별로 오른 게 없어요. 0.2%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1.9%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이제 적어요. 예. 코스피가 6.5조, 코스닥은 5.8조에서 오늘 좀 반등하는 흐름이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매수세가 실종됐죠. 매수세가 없고 다 위에 물려있는 상황인 거고, 결국은. 그러니까 증시라는 게요, 쏠림 현상이 벌어지면 반드시 탈이 나요. 쏠림 현상이라는 건요, 누가 쏠리느냐? 대중 투자들이 쏠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2차전지 업종에 쏠렸던 그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쯤 후폭풍, 시장에 어떤 꽉 물려버린 거죠. 고점권역에 대중 투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뭔가 거래대금을 급감시키는, 그나마 있던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던 자금들이 그쪽에 쏠렸는데 그게 그대로 떨어지니까,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하니까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대금이 줄고, 다른 영역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데, 바이오가 올라오는데 그거를 살 여력은 없고, 그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증시 어떤 상황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또 움직이는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메이저들이 지금 상승시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반 이제 대중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이오 올라가는 게 소외되는 상황인 거죠. 그냥 바이오 주식이 손에 없는데, 계좌에 없는데 바이오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따라잡지 못하고 거래대금은 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오늘 수급 구도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3,20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7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각각 1,800억, 500억대 순매수했고요. 개인 투자들은 반대 매매성 물량을 지속 내놓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물 쪽은 뭐 큰 변동 없었고, 증시 주변 자금에서 이제 고객예수금 52조, 신용융자금은 최근에 좀 떨어져서 19조 4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약보합 정도 마감돼 가지고 큰 변동성은 없었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뭐 크게 변동사항은 없었어요. 사실 니케이 증시 약간 좀 빠졌고 0.2%, 홍콩은 1.3% 상승, 대만 0.4% 상승, 상해 증시 0.1% 상승. 해서 오늘 뭐 증시 변동성 그렇게 크지 않은데, 뭐 코스닥 쪽은 상승을 좀 해줬죠. 어쨌든 뭐 코스피 쪽 지금 보시면 오늘 5일선을 올라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수 차원에서는 지금 별로 좋은 상황들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양봉 내지는 5일선을 빨리 회복해야 추세가 전환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직까진 나타나지 않아서 추가 하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5일선 회복까지는 못했어요. 일단 반등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5일선 전환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이런 거. 5일선 돌파했잖아요, 바로. 근데 여기서 이제 돌파를 못 하잖아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시 상승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지금 흐름 구도상 아직 완벽하게 추세 전환, 반전을 이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까지는 좀 아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뭐 미국의 이제 뭐 국채 금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틀 동안 조금 발라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는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여기서 하는 거 흐름이고, 하여튼 뭐 연말 흐름이 지금 10월, 11월 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업종 내에서도 계속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흐름이 좀 전개되는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 하에서 그 메이저 수급의 주체들도요, 지금 뭔가 좀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만 자금을 계속 집행하려고 하고요. 뭐 임상 확실하게 나왔다,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것들을 계속 사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관들 보시면 지금 뭐 상황이 전체적인 지수 상황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은 이제 이렇게 순매수하는 거죠. 뭐 기아라든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실적 좋게 나오는 걸로 전망되고 나오는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매수세를 높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 뭐 HK 이노인 이런 종목도 기관들 계속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종목만 가는 거기 때문에 매력적인 그쪽으로만 계속 자금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메이저가 어떤 특성이냐면 20종목을 7, 8종목으로 압축을 하고 있어요.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그래서 뭐 여러분의 선택도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뭐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 큰 자금들을 운용하는 측에서는 지금 압축적으로 이제 거래 전략들을 선회하고 있는 게 좀 명확해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수급 구도가 나쁘지 않죠. 주가 차트도 이제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지금 시장이 어떤 구도로 펼쳐지고 있는지, KINX 같은 경우 보시면 우상향 기조, 지수랑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 뭐 이제 실적 성장의 가시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자금이 이제 그냥 계속 몰리는 거죠. 뭐 기관은 안 산다고 하지만 외국인도 사고 또 개인 또 이제 뭐 큰 손들 이런 쪽에서 이제 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증시내에서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종목 선택 잘못하면 그냥 완전히 이제 성과 없는 그런 증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업종이 이제 상당히 좀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내어줬고요. 종목별 흐름 보면요, 올릭스가 오늘 9%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지아이노베이션도 6% 상승하면서 또 신고가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흐름들, 에이브리바이오도 이제 3%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 뭐 레고캠, ST팜이라든지 뭐 에이벨바이오, 알테오젠 같은 종목도 유망한 바이오죠. 아주 이제 레퍼런스가 좋은 그런 바이오주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시세를 받쳐주는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셀트론 그룹도 이제 이게 좀 주가는 반전이 될 위치는 좀 들어왔는데, 워낙 시장 자체가 비우호적으로 또 이제 수급 구도에 있어서도 그 수급이 좀 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셀트론 그룹주 3사 중에서 셀트론 헬스케어 쪽으로 자금이 오히려 집중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3사 중에 굳이 투자한다면 셀트론 헬스케어를 투자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선 가장 그 우호적인 어떤 시세 흐름을 기대할 수 있고요. 차후에는 이제 셀트론 제약이 되겠죠. 어차피 합병할 거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제가 볼 때는 주가 매력도가,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종목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다시 또 올라오는, 저점을 이제 돌려 세우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 업종이 좋았고, 그 다음은 이제 뭐 반도체 종목들, 두산 테스나라든지 뭐 유진테크도 이제 플러스 됐고, 뭐 BCNC가 오늘 오랜만에 8% 상승을 하는 모습으로 반도체 주요 종목들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텔란테크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우주항공 뭐 대장주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오늘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뭐 LG엔솔, 삼성SDI는 이제 반락을 했고요. 뭐 에코프로뱀, 에코프로는 뭐 소폭 상승하는 정도. 그래서 2차 전지는 뭐 지금 메이저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분위기 자체는요, 뭐 일단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치고 달리는 흐름을 좀 보이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이고, 뭐 종목별 전략으로 계속 가야죠.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은요, 오늘 기아가 이제 500억 정도, 한올 바이오파마가 180억 정도, 셀트리온이 150억 정도, 삼성바이오가 130억.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한미약품 이런 종목 쪽으로, 한미사이언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집중됐고, 코스닥 넘어가면 에코프로가 440억, 휴젤 750억, 알테오젠, 바이오 종목들, 셀트론 헬스케어, 펩트론, HK 이노엔, 바이오니아, 지아이노베이션, 퓨처캠, 뭐 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이오 쪽으로 수급을 집행하는 그 강도가 시장이 안정화될수록 더 집중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바이오에 제가 볼 땐 가장 현재 시점에서는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좀 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이 가장 핵심이고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지수가 빠져도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는 시장은 붕괴 내지는 약세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셔서 거래 전략을 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제 시장 요 정도 체크하고 오늘 뭐 이슈 체크 넘어가도록 하죠. 오랜만에 셀트론 관련된 이슈들 한번 짚어보죠. 오늘 그 한 언론사에 또 단독 기사로 나왔는데요. 셀트론 합병 청신호가 떴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 찬성 의견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세계 최대 이제 의결권 자문사 이제 IASS가 찬성 의견을 제시하면서 합병에 청신호가 떴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에게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결권 자문사인데요. 여기 이제 뭐 영향력이 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론 그룹의 이제 합병에 있어서 상당히 또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ISS는 최근 자문 보고서에
양사 합병 안건과 관련해서 찬성 의견을 적었다. 찬성표를 던진 근거로는 현재 지배구조 하에서 회계 기준 위반 이슈가 해소됐고 개별 생산 판매로 이어지는 가지사슬 속에서 유연한 가격 전략을 쓸 수 있으며 수익성이 좋아지면 회사의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주주 가치, 기업 가치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찬성 의견을 적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ISS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글로벌 최대 자문사죠. 그래서 세계 이제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적지가 않다. 국내 투자 중인 해외 투자자 중 80% 이상이 요 ISS의 의견을 참고해서 의결권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셀트론의 해외 투자자 비중은 21%, 헬스케어는 17%.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상당수가 이 의견을 따를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국내 이제 투자자들이 훨씬 더 이제 비중적으로 많죠. 그리고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한 합병의 이제 포인트가 될 거라 가지고 사실 이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지금 상태면 합병이 상당히 좀 불확실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가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어떤 합병의 키다.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양사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ISS가 합병 안건에 찬성을 제시했다. 합병 후 회사와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작지 않다는 뜻. 합병하면 이제 좋은 건데, 뭐 모두가 좋은 건데 회사도 그렇고 주주도 그렇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밀려 있는 상황은 좀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하여튼 뭐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셀트론 그룹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지금 수급 구도를 보면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 대금도 그렇고 굉장히 낮아져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소외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매력적인 어떤 업종 내 다른 종목으로 수급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 뭐 합병하면 좋은 건 다 알겠는데 뭐 안 사면 수급, 그러니까 가장 우선되는 건 수급이에요. 아니 뭐 아무리 좋아도 돈이 안 들어오면 매수하는 주체가 등장하지 않으면 주가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2030년 매출 12조 원 달성 목표로 바이오시밀러 60%, 또 이제 오리지널 신약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는 이제 불확실한데요. 뭐 계획은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죠. 합병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과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지배구조 투명성도 제고하겠다. 어쨌든 세계 최대 이제 의결권 자문사에서 찬성 의견을 냈다는 것은 그래도 우호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의 유플라이마 용량 변경 제형이 FDA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40mg 제형을 포함해서 3가지 제형을 모두 갖추게 돼서 미국 내 경쟁력이 강화됐다. 셀트론은 고용량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80mg을 처방해서 투여 횟수를 줄이고 저용량 투여가 요구되는 소아 환자에게는 20mg을 처방하는 등 맞춤 처방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나왔지만 뭐 주가 임팩트는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발표한 건 이제 유플라이마 이제 미국 PBM 처방집 추가 등재해서 유플라이마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좋은 어떤 내용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가 미국 PBM 벤테그라의 급여 의약품 목록에 등재됐다. 이제 점유율은 낮은 회사예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임팩트가 큰 건 아니고요. 이 유플라이마는 벤테그라에서 관리하는 공보험과 사보험 시장에서 모두 환급 적용을 받아 미국 인구의 4%에 사용될 수가 있다. 지난 8월달 이제 미국 3대 PBM 가운데 한 곳인 옵텀에서 관리하는 공보험 처방집에 등재된 데 이어서 이번에 벤테그라 처방집에도 등재되면서 현재까지 미국 인구의 약 20%에
사용될 수가 있다. 셀트론 헬스케어는 연말까지 미국 인구의 40%를 커버할 수 있도록 처방집 등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다수의 PBM과 논의를 진행 중이며 환자 지원 프로그램 등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유플라이마에 대한 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뭐 다른 용량 제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받으면서 경쟁력이 강화됐다. 어쨌든 그 램시마 SC 이제 진펜트라라는 이제 그 제품명인데요. 요게 이제 내년 출시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우리가 유플라이마보다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워낙 이제 유플라이마는 지금 경쟁이 심해가지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램시마 SC에 조금 더 기대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최근에 좀 나왔는데요. 한국투자증권 리포팅입니다. 램시마 SC 미국 승인을 기다리며 이게 이제 모멘텀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뭐 3분기 실적은 6,500억, 영업이익은 2,400억 해서 컨센서스를 각각 5.2%, 18% 정도 상회할 전망이다. 램시마 영업이익의 개선 이유는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등의 신제품 출하 비중이 높고 태바양 CMO 매출이 인식되면서 수익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합병은 필수다.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약가 경쟁이 본격화됐죠. 암제는 공격적인 약가 인하로 셀트론의 램시마를 위협하고 있고 휴미라 시밀러 시장에서는 약가 인하율이 높은 제품이 점유율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적극 대응하는 방법은 원가 경쟁력 확보로 수익을 유지하면서 약가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셀트론은 세포주 생산 효율 개선을 통해 트룩시마, 램시마 원가 개선에 성공했으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셀트론 헬스케어와의 합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합병 후에는 셀트론의 제조 원가율 35%가 매출 원가율로 적용되며 기존 70% 대비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어쨌든 그 경쟁이 좀 격화되고 있는데 가격 인하로 인한 경쟁이 벌어지는 거는 사실 이 바이오시밀러 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2차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성장기로 돌입하는 어떤 시점에 있어서 이 합병을 통한 또 이제 업사이드 포텐을 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램시마 SC 미국 승인으로 직판 기대감 재조명 될 것이다. 합병은 중장기적 셀트론 그룹 상장이 필수지만 합병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죠. 일단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대비 훨씬 낮은 가격이라 가지고요. 이거 어쨌든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1조 원 뭐 넘어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합병은 성사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주매청 행사 기간인 10월 23일부터 11월 14일에 램시마 SC의 미국 승인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직판 기대감이 재조명될 가능성이 크고 셀트론도 현재 1조 원 수준인 주매청 한도를 상향할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이다. 합병에는 램시마 SC의 미국 품목 허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안전 성과 효능은 유럽에서 검증됐기 때문에 생산 및 품질 관련 이슈만 없으면 승인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퍼밸류에이션은 지금 올해 뭐 한 32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내후년 40배 수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램시마 SC의 어떤 승인이 좀 그래도 주가 반전에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고요. 교보증권 셀트론 리포트도 한번 같이 체크해보죠.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이제 호실적, 3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인데요. 매출은 6,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600억을 예상하고 있고 전년 동기비 30%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을 상회할 걸로 교보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합병에 대한 의견을 좀 보죠. 단계적인 관점에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는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 사이 예정된 주매청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주매청 행사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좀 높죠. 뭐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예상하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나 주매청 한도 기존 1조는 필요에 따라 확대 가능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보증권에서는 합병 선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다. 또한 단기적인 관점에서 신제품 승인 이벤트는 24년 상반기까지 다수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주가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2023년 올해 이제 10월 램시마 SC 미국 승인을 이제 기점으로 내년 2분기부터 쭉 이제 스텔라라 미국 유럽 승인, 아일리아 미국 승인, 또 졸레어 이제 미국 승인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불기 때문에 합병은 상당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